나와보니 날씨가 너무 덥다. 이불 빨래하기로 하였는데 나를 잘못 잡은 건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른다. 크리스야 어쨌든 괜찮다 치지만 토리가 걱정이다. 그냥 가? 아니야. 지킬 건 지키자. 토리에게 미안하지만 빨래 시작. 토리는 캐나다의 생활이 많이 그리울 것 같다. 물론 비가 오는 날이 많긴 했지만 평생을 모피코트 착용으로 살아야 하는 견생으론 캐나다가 토리에겐 참 살기 좋은 기후 조건인 듯하다. 그에 반해 이곳 태국은 특히 오늘 같은 날에 모피코트라. 그건 마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문이 아닐까 싶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눈을 잘 못 뜨는 토리를 보고 또 병원을 데려갔더니만 안약을 2개씩 주고 하루 3번씩 넣으라 했다. 근데 회복은커녕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또 병원을 옮겼더니만 거기선 토리가 나이가 들어 피부가 처지면서 눈과 피부가 말려져 털과 함께 눈 안으로 들어가 그로 인해 따가워서 눈을 못 뜬다고. 그러면서 눈 주위 털을 모두 깎아버렸다. 근데 한쪽 눈 주위만. 토리의 외모를 책임지고 있는 패션 코디네이터이자 헤어드레스인 크리스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난감할 수가. 대칭을 맞추려다 보니 이런. 미안하다 토리. 얼굴만 이러니 또 이상하니까. 전체적인 스타일링 때문에 몸도 빡빡이로. 아이씨. 원래는 뉴진스였는데 지금은 메탈리카가 되어버렸다. 근데 그 덕에 지금 그나마 이 더위에 쬐끔 유리한 게 아닌가? 잘 된 건가? 모르겠네. 토리가 뭔 고생인지와 미리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까지 와버린 크리스이다. 오늘은 크리스가 캐나다 이민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크리스는 약 8년간 캐나다에서 생활하였다. 그 8년간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전반적으로 크리스는 그 사회에 대한 반항적이고 부정적 심리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 사회를 배우며 적응하려 노력을 하면서부터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 같다고 한다. 왜일까? 크리스는 55세 때 한국에서의 조기 은퇴와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10년 이상 되는 기러기 생활의 마침표이자 이미 캐나다 정착이 완료된 그의 가족과의 조우였다. 따라서 캐나다 생활의 시작은 모든 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일상이었다. 최초 2년간은 영어 공부와 함께 동부 및 미국 여러 곳을 여행하며 그의 은퇴 생활을 즐겼다. 어느 정도 적응기를 거친 다음 그로부터 2년은 막연히 놀기보단 생산성 있는 뭔가를 하며 존재감을 느끼고자 새로운 사회에 노크를 하였고 캐나다 회사의 직장을 잡아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 그 이후 크리스는 집에서 칩거, 자기개발에만 집중하는 4년간의 시간을 보낸 뒤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한 크리스의 심적 변화를 알아보자. 밴쿠버에서만 지내온 크리스라 캐나다 주류층의 중심인 동부에 관한 지식은 전무하다. 따라서 크리스의 경험은 캐나다 전반에 걸친 경험적 얘기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크리스 개인 성향에 의한 주관적 견해이기도 함을 먼저 밝힌다. 이민 생활의 시작 단계에선 누구나 그러하듯 영어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데 크리스 또한 로컬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영어 회화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선생님이셨던 자원봉사자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말투로 너는 어디서 왔니? 너에 대한 소개를 해봐라는 질문으로 첫 수업은 시작되었는데 학생들은 아랍 국가가 다수, 그리고 필리핀, 중국, 한국인은 크리스 혼자였다. 각자의 소개를 마친 후 할아버지 선생님은 모든 것이 생소한 새 이민자 학생들에게 캐나다 생활에 대하여 주의할 점,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은 심플했다. 북미 사회는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이므로 매너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 대 개인의 만남에서는 눈이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해야 하고 스몰톡 정도는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매너이다. 그리고 캐나다 사회에서는 시간 엄수와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주 한 달쯤 된 크리스에게 한국인으로서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왔다. 개인 대 개인의 만남에서 눈인사나 스몰톡에 대한 문화의 차이점은 크리스가 인정하였지만 시간 엄수와 약속에 대한 부분은 생각이 많이 달랐다.
가구를 구입한 후 딜리버리 회사에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지만 그날 오지 않았고 다음날 약속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배달이 완료된 것을 떠올렸다. 이민 관련하여 관공서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있었던 크리스였기에 그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딜리버리와 약속은 거의 정시에 이루어짐을 말하였는데 캐나다 틀딱 선생님은 믿지 못하는 것 같은 표정을 하였다. 그리고 주말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회화반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주제로 얘기하는 스피킹 수업에 크리스는 영어 회화 클래스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였더니만 선생님이신 캐나다 틀딱 할머니께서 그렇게 좋은 한국에서 왜 여기로 왔냐고 정색하며 반문하였다. 크리스는 너무 잘난 척을 했나라는 생각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선생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크리스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다. 캐나다는 내가 살아보고 싶어온 것이고 여기가 싫어지면 언제든 돌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면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실행한다. 이 영어 교실은 크리스가 로컬 사람들과의 첫 소통이 이루어진 곳으로 두 클래스 모두 조금은 어색했던 분위기였음을 크리스는 기억하고 있다. 약 2년 후 크리스는 캐나다 회사에 취업을 하였고 직딩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 그 당시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그의 나이 57세 때 그래픽 디자이너로 캐나다에서 취업하기가 결코 쉬울 리가 없었다. 갓 이민 온 늑다리에다 영어도 딸리기에 과연 어떤 회사에서 그를 받아줄까? 라는 다소 부정적인 상태였으나 크리스는 일단 그의 경력 하나로 도전해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크리스에게 더 큰 취약점은 밴쿠버라는 도시에 거주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이라 치면 대부분 회사들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홍보 마케팅팀은 업무 특성상 거의 본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가 취업할 수 있는 회사, 즉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룰루레몬이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어. 어플라이를 했는데 어플라이 과정에서 영어권 사람이 아니라 그런가? 별 해괴한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다. 영어권 사람이 아닌 경우 결코 세련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들. 크리스는 뇌까렸다. 이것들은 디자인을 주댕이로 하나 보네. 그리고 랩탑 뚜껑을 닫아버렸다. A씨 안해. 영어 소통이 딸리는 지원자들을 속아내기엔 나쁘지 않은 신청폼인 것 같긴 했다. 애들이 일을 잘하는 건가? 그 후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크리스는 마침내 밴쿠버에 본사를 둔 직원 700여 명쯤 되는 엔간히 규모 있는 캐나다 회사 마케팅팀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크리스에게 주어진 업무는 매 2년마다 제작되는 회사 카다록 디자인이었는데 벌써 4년째 우려먹는 평범한 디자인이라 바꿔보려 시도하다가 팀장에게 초장부터 찍혀버렸다. 마케팅 팀장이 크리스에게 단호하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였다. 된장 재수없는 놈.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 요청은 그냥 오퍼레이터 취급을 하는 게 아닌가. 크리스의 정말 재미없는 회사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팀장의 요청은 하루 카다로그의 10페이지 분량의 작업이었는데 어느 정도 요령이 붙은 크리스는 그만의 회사 생활 루틴을 만들었다. 이틀간 빡세게 작업하여 50페이지를 완성하고 나머지 3일간은 유튜브로 컴퓨터 공부를 하며 시간을 때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퇴근 시간에 10페이지씩 프린트하여 팀장 책상에 올려놓으면 끝. 컴퓨터 재주가 늘면 늘수록 크리스는 행복했다. 2일간의 회사 업무는 죽도록 재미없었지만 컴퓨터 공부를 하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즐거웠다. 띨띨한 팀장의 요구사항은 디자인이 아닌 노동에 가까운 부분이라 지겹긴 하였지만 책상에서의 노동이라 견딜만 했고 그렇게 2일간의 노동 후 나머지 3일간은 머리에 신지식을 담아가는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팀장이 전체 미팅 시간 때 크리스에게 물었다. 다들 그 일을 싫어하는데 크리스 너는 그 일을 좋아하는 것 같다. 너의 표정이 항상 행복해 보인다고 했다. 마케팅 전체 직원이 참여한 미팅에서 무시하듯 비웃듯 그딴 개소리를 대는 팀장에게 뚜껑이 열린 크리스. 그리고 업무에 관한 한 결코 착하지 않은 크리스라 결국 질러버렸다. 4년 전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 계속 쓰는 이유가 뭔가?
경쟁사 카다로그들과 비교해보니 우리 카다로그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카다로그를 인쇄하는데 수만 불을 쓴다는 것은 아무리 회사 돈이라지만 너무 아깝지 않나? 이 일이 내겐 절대 즐겁지 않다. 하지만 단순 작업이라 스트레스는 없다. 그래서 즐거워 보이는 것 같다. 크리스의 말에 화가 난 팀장은 크리스의 아킬레스건을 들쑤시며 반격했다. 네 영어는 못 알아듣겠다. 맞아. 난 너처럼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거나 잘 못한 부분에 대해 변명하지 못해. 그래서 실수 없이 일을 하고 있어. 그건 좋은 점이잖아. 크리스는 팀장에게 다시 또 질러버렸다. 짧은 근무 기간 동안 마케팅팀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부사장에게 매번 뻔질나게 변명만 해대는 팀장을 크리스는 수시로 봐왔었다. 그날 이후부터 팀장은 크리스를 거의 짐짝 취급하였고, 크리스 또한 그날 이후부터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예의범 절깍듯한 이민자의 면모를 모두 벗어버렸다. 진바지 출근 복장을 아디다스 추리닝으로 바꾸면서 팔대의 얌전한 헤어스타일도 원시인 스타일로 바꿔버렸다. 의자에 앉아있다가도 그 눈만 보면 의자에 반쯤 들어놓은 채 눈이 마주치면 잘라봐라는 무언의 암시를 보냈다. 무능한 부분은 용서할 수 있어도 무능한데 못되기까지 한 것에 대해선 참기 어려웠던 크리스라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회사를 꾸준히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다. 첫 번째는 월급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터라 그 환경이 아까워 그만둘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불량 직원이 되어 그 놈을 괴롭히고 싶었다. 결국 그렇게 1년을 지내며 크리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깨우친 것이 있다면 잘하려 협조적이면 호구가 될 수 있고, 성질 더러운 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 사람 사는 모양새는 세상 어디나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회사를 벗어난 일반적 커뮤니티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려본다. 회사를 출퇴근하는 데 있어 밴쿠버의 트래픽은 생각보다 심했다. 출근 시 3-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퇴근 시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상당히 개짜증나는 퇴근 시간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다리가 아닐까 싶다. 서울의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몇 개인가? 대충 30개 언저리? 그런데 밴쿠버는 다리가 달랑 2개뿐이다. 다리 건설은 그 지역 거주인들의 투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다리 건설 결사 반대로 다리 건설이 불가하다고 했다. 그래서 크리스는 변화를 싫어하는 캐나다 사람들이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 덕에 밴쿠버 트래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아마도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상관없이 경찰이든 공사판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를 위해 도로를 지들 마음대로 막아버린다. 한국에선 거의 보기 힘든 장면들이다. 한국에서 일했다가는 쌍욕풀 패키지는 물론 신상 쌍욕까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곳은 흔한 일이다. 사람이 착해서인가 아닌 공권력이 세서인가? 크리스는 개인적으로 공권력 센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다.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관찰해보면 그 도로가 공사판에서 도로를 막은 채 표지판을 들고 대충 교통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성들이고 거의 백인들이다. 100km가 좋게 넘어 보이는 백인 여성이 짝다리를 하고 스톱 팻말을 들었다 내렸다 하며 자동차를 향해 오라가라 하는 일은 결코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공사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조는 엄청 파워풀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베네핏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왜 그런 전문성 필요 없는 꽃보지개는 동양계라곤 찾아보기가 힘든 걸까? 그에 반해 회사 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다. 미니멈 웨이지 외에는 아무 혜택도 없는 물류창고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필리핀계 아시안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들 중에는 본국에서 의사를 하고 온 사람도 볼 수가 있었다. 대략 2년간의 사회생활로 인한 크리스의 심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이민 초기 이민자들의 캐나다 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커뮤니티에 존재함을 보며 선진사회 캐나다인들의 배려심에 대해 감사하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졌다가 좋은 것들은 전부 꿰차고 절대 내놓지 않는 백인 기득권 중심의 사회라는 현실을 실감하며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라 마음먹으며 다소 반항적인 성향으로 바뀌어 갔다. 결국 이사회에서 푼돈 받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주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기다 나중에 제도적 장치로 챙길 수 있는 베네핏만 빼먹어야지라며 크리스는 회사도 그만둬 버렸다. 물론 모든 시간을 컴퓨터 공부에 투자하고픈 욕구가 최우선이긴 했지만 크리스에겐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그 이후 4년간은 집에서 컴퓨터 공부에 올인하는 마치 고시생스런 모습으로 일관하였는데 그때의 기억을 몇 가지 떠올려 본다. 그날은 머리를 식힐 겸 미국 국경에 위치한 작은 도시 캐나다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도시 화이트락으로 자동차 드라이브를 갔었는데 도착하고 보니 주말이라 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크리스도 목줄을 한 토리와 함께 바닷가 철길 옆을 걸었는데 잠시 후 토리가 컸다 말고 큰일을 보게 되었다. 크리스는 토리 목줄 끝에 붙어있는 똥봉지 케이스에서 똥봉지 한 장을 꺼내들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똥봉지를 버릴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러던 중 저만치에서 길을 걷다 말고 크리스를 쳐다보는 백인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얀 백발에 금태 안경을 쳐두른 그녀의 시선은 분명 크리스를 향하고 있었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너무 기분이 더러워. 크리스는 똥봉지를 쓰레기통에 넣고 그 백인 할망구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 돈비루드. 크리스는 정말 궁금했다. 저런 무례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소심한 크리스는 30분도 채 안 돼서 화이트락을 떠나 밴쿠버로 돌아왔다. 거기서 단 돈 1불조차도 쓰고 싶지 않았고 그 이후 2번 다시 찾기도 않았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나눈 뒤 크리스는 친구의 차로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때가 새벽 3시였다. 크리스는 차를 타고 공원 주차장을 나와 도로로 진입하는데 시속 20km대였고 도로엔 단 한 대의 차도 없었다. 사거리 신호는 빨간불이었지만 크리스는 평상시처럼 우회전을 하였다. 아주 천천히. 그런데 맞은편 정차되었던 경찰차가 크리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2~3분쯤 따라오다 크리스 차를 세웠다. 술 먹었는지 물었다. 술 먹지 않았음을 안 경찰놈은 크리스에게 교통위반을 범했다고 하였다. 사거리에서 우회전 시엔 반드시 우측 깜빡이를 켜야 되고 빨간 불일 때 우회전은 스톱사인처럼 반드시 3초 머문 뒤 출발해야 하는데 넌 둘 다 지키지 않아서 교통위반을 2건을 했다. 각각 벌금 150불씩 300불이라고 하며 티켓을 건네주었다. 웬만하면 컴플레인 하지 않는 크리스이지만 너무 어이가 없었다. 난 컴퓨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벽 3시이고 단 한 대의 차도 없다. 이 상황을 감안해라. 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 말은 코트에 가서 하라는 거였다. 그 두 놈의 경찰들은 백인 놈들이었다. 홈데포에 잔디깎기를 구입하려 갔었는데 전기 잔디깎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그 제품을 사서 잔디를 딱 한 번 깎고 창고에 넣어둔 뒤 여름이 되면서 잔디깎기를 꺼냈더니만 웬걸 전기 잔디깎기는 작동이 되지 않았다. 짜증이 난 크리스는 홈데포를 가서 이들이 적극 추천해서 구매하였고 한 번 썼을 뿐인데 작동이 안 된다라고 컴플레인을 했더니 반품은 불가하고 수리를 하라며 그들이 지정한 무료 수리센터를 알려주었다. 그 수리센터에 맡긴 지 2달이 지나도 수리는 되지 않았다. 뚜껑이 열릴 대로 열린 크리스는 홈데포를 다시 찾아 우리 집은 지금 정글이 되어 있다. 잔디깎기는 대체 언제 고쳐주는 거냐? 라고 따졌더니만 매니저란 놈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자기들 물건 판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지정 수리센터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었다. 그 놈의 표정과 말투에서 영락없이 인종차별의 냄새를 맡은 크리스는 그 놈에게 이름을 물었다. 크리스라고 했다. 실제 그 놈의 명패를 보니 크리스가 맞았다. 네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명확히 밝히겠다.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크리스는 밤을 꼴딱 새고 홈데포 본사 고객센터에 장문의 메일을 보냈다.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홈데포에서 전화가 왔고
그 내용은 캐시 리펀드는 어렵고 포인트로 100%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홈데포를 달려가서 포인트 카드로 환불받은 후 크리스 크세키를 불러달라 하였더니만 쉬는 날이라고. 언제 출근하냐고 다시 오겠다고 했더니만 크리스를 대하던 그 여성이 자기도 매니저라고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였다. 크리스는 돌아오는 길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겼으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크리스가 캐나다 생활 8년간 경험한 안 좋은 기억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일들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인데 굳이 따지고 드느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캐나다 생활 8년간의 경험에 의한 크리스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은 젠틀하다이다. 친절하고 양보잘하고. 하지만 어디나 그러하듯 나쁜 인간들은 존재한다. 단 1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제 만나 기분 더러운데 오늘 또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놓고 한국에서와 캐나다를 비교해보자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한국에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 낭패를 보면 그냥 그날은 재수없는 날인 것이다. 그게 전부이다.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똑같은 경우는 체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인종에서 비롯된다. 앞서 크리스가 언급한 경험들은 모두 크리스의 상대가 백인들이다. 나쁜 인성의 사람에게 기분 상하는 일을 당했을 경우 그 상황이 불쾌하지만 나쁜 인성의 백인에게 기분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불쾌한 상황 플러스 인종차별이 더해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는 분명 근거가 있다. 가령 백인이 실수를 하였을 경우 그것을 지켜보는 백인들은 아주 배려심 많은 인간이 된다.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거리며 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는 식으로 배려심이 상당해 보이는 미소를 보낸다. 하지만 유색인종이 실수를 하였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백인의 표정은 상당 부분 무표정으로 냉철해진다. 또는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어댄다. 아주 어이없다는 듯이. 백인들 상당수는 그들의 인종 우월성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편일지 몰라도 분명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 한 자리 꿰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그 나쁜 인간이 백인이 아니라면? 크리스의 옆집은 최악의 이웃이었다.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크리스의 집뿐만 아니라 주위 이웃들을 10년간 힘들게 했던 장본인들이었다. 어느 날 심야에 그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집 전체의 반이 전소되었다. 그로 인해 크리스의 집의 벽과 지붕도 일부 화재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보험회사에서 화재 원인 조사 후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보험회사에서의 보험 처리 범위가 화재로 피해를 본 부분만으로 한정지은 반면 옆집 주인은 집 전체 수리를 원했던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거절한 뒤 며칠 후 심야에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연기가 올라옴과 동시에 즉시 신고를 해서 화재 진압을 하게 되었고 며칠 후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제보자의 신고로 인해 옆집 주인의 부부싸움으로 인한 방화의 정황을 찾아 보험 처리 불가를 선언했고 그 이후 집 전소를 위해 집주인의 2번 방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집이 전소하여도 보험 처리는 영원히 될 거라고. 상상이 가는가? 보험금을 전액받기 위해 심야의 방화를 2번이나 더 시도한 인간들이 있다는 게. 불이나 옆집으로 번졌을 때 옆집 사람들의 인명피해 같은 것쯤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백인이 아니었다. 한국이라면 미친놈이라 하고 끝날 일이지만 이곳 캐나다에선 그 미친놈이 어느 나라 인간이니까 앞으로 그 나라 사람들은 조심하라 또는 상종도 하지 마라로 발전이 된다. 크리스의 캐나다 다문화의 경험은 다문화의 다채로운 경험이 아니었다. 어느 나라는 조심하고 어느 나라는 절대 상종도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만이 머리에 남게 되었다. 위 내용들을 응축하여 크리스가 캐나다를 떠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백인의 인종차별 때문이 절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문화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였다. 어떤 불이익의 발생 시 케바케로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 예민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나이므로 최소한 지금 위치에서 더 하향 조정 당하진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싸움닭이 되어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크리스는 싫었다. 한국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복잡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안고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크리스의 캐나다 생활은 마치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느낌이었다. 현재 크리스는 태국으로 이주하여 4개월째 살고 있다. 이곳 태국에서의 사는 느낌은 새들어 사는 느낌이 아닌 호텔에서 투숙 중인 느낌. 크리스는 본인을 귀한 손님처럼 대우해주는 태국을 좋아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